대한민국 대표 금수저 리틀 이건희라 불리는 삼성가의 장녀 이부진. 과연 경영자로서의 이부진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 (1995년) 삼성복지재단 보육사업팀의 평사원으로 그룹에 발을 들여놓은 이부진은 삼성 일본 본사 과장, 삼성국제경영연구소를 거쳐 2001년 호텔 신라로 자리를 옮겨 부장으로 일하게 되었다. 이때 이건희는 어릴 적부터 몸이 좋지 않았던 맏딸 이부진에 대한 각별함을 보였다. 그는 2달 가까이 집을 나와 호텔 신라 스위트룸에 숙박하며 딸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이건희의 이런 모습에 호텔 내부에서는 부장이 아니라 부회장이 왔다는 우스갯소리들도 있었다고 한다. 아버지의 격려를 받으며 호텔 신라에서 경영 수업을 시작한 이부진은 직접 객실에 묵어가며 꼼꼼하게 모든 사항들을 체크했고, 심지어 로비에서 손님들의 출입과 직원들의 움직임, 차량의 흐름과 로비의 분위기, 호텔의 청소 상태 등을 파악하며 고객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발견해내려 노력했다. 이뿐 아니라 그녀는 경쟁사 호텔에 직접 가서 실제로 숙박까지 해가며 호텔 신라와의 차이점을 체크했고, 호텔 신라 케이터링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현장을 온종일 지키고 직원들의 동선을 스케치해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이부진은 유학 경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호텔 경영을 위해 영어와 일본어, 프랑스어까지 3개 국어를 구사하며 업무를 이어갔고 2005년에는 상무로 승진했다. 호텔 신라에서 상무로 일을 하던 그녀는 이무재와 결혼 8년 만에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그런 상황에도 이부진은 배의 복대를 차면서까지 업무를 보았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2007년 아들을 출산한 그녀가 3일 만에 출근해 업무에 복귀했다는 소문에 대해 관계자는 이부진이 회사 이메일을 열어본 것이 와전된 것이라 전했다. 단 출산 한 달 만에 그녀가 해외 출장에 나선 것만은 사실이라는 말을 더했다. 2009년 전무로 승진한 이부진은 자신의 경영 능력을 보이게 되는데, 그 일은 각자의 면세점에 루이비통을 입점시키기 위한 삼성가와 롯데가의 경쟁이었다. 삼성 이건희의 장녀 이부진, 롯데 신격호의 장녀 신영자는 세계적인 명품 루이비통을 자신의 면세점에 입점시키기 위해 서로의 자존심을 걸고 유치를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콧대가 높았던 루이비통의 아르노 회장은 브랜드의 이미지가 추락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항 면세점에는 루이비통을 입점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이런 상황에도 이부진은 포기하지 않았고 루이비통의 아르노 회장을 찾아가 그의 앞에서 프리젠테이션을 직접 하는 등의 노력 끝에 그녀는 세계적 명품인 루이비통을 인천공항 신라 면세점에 입점시킬 수 있게 되었다. 2010년 이부진은 삼성그룹 사장단 인사에서 호텔 신라의 최고 경영자가 되었다. 삼성그룹에 입사한 지 15년 만에 사장 자리에 오른 것인데, 전무에서 부사장을 건너뛰고 사장으로 바로 승진하는 파격적인 승진이었다. 이부진이 사장으로 고속 승진하게 된 배경은 오너 집안의 장녀라는 프리미엄이 분명 있었겠지만 루이비통의 입점이 크게 작용했다. 그리고 그녀가 처음 호텔 신라에 올 때까지만 해도 반신반의하던 삼성 관계자들은 사장을 해도 충분히 잘할 것이라며 그녀를 인정해 주었다. 호텔 신라의 최고 경영자로 취임한 그녀는 혁신 없는 성장은 불가능하고 성장 없는 혁신은 무의미하다는 내용을 취임사에 담았다. 취임 후 그녀는 호텔 신라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여러 특급 호텔들의 특징을 꼼꼼히 살폈고 호텔 관련 전문 서적도 탐독했다. 이부진이 호텔 신라로 자리를 옮긴 후 호텔 신라는 빠르게 성장했다. 2002년경 약 3천억에서 4천억 정도이던 호텔 신라의 매출은 2010년 약 1조 4천억 원에 도달하며 몇 년 만에 4배 가까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호텔 신라에서 경영으로 성과를 보이던 그녀에게도 위기는 있었다. 2010년 G20 정상회의가 있었고 참석을 목적으로 당시 중국 주석이었던 후진타오가 한국을 방문했다. 이때 후진타오가 머물던 곳이 호텔 신라였는데 그만
6분간 정전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이유야 있었겠지만 어찌되었던 한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머물던 호텔에서 6분간의 정전은 호텔 측에게는 좋지만은 않은 일이었고, 이 일로 중국 측은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리고 2년 뒤 재방문한 후진타오는 호텔 신라가 아닌 다른 호텔에 머물게 되었다. 이부진은 호텔 신라의 자존심을 회복해야 했고 최고 경영자로서의 능력을 보여줘야 했기에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되었다. 그녀는 호텔 신라의 문을 7개월 동안 닫고 리모델링을 결정한 것이었다. 럭셔리 호텔로 다시 태어나겠다던 이부진은 약 840억의 비용을 리모델링을 위해 투입했고 7개월의 리모델링 기간을 거쳐 2013년 재개장했다. 리모델링으로 그녀가 얻은 건 럭셔리 호텔뿐 아니라 가족 경영을 한다는 이미지도 얻게 되었다. 이유는 리모델링 기간 동안 쉬어야 했던 직원들에게 유급 휴가를 주었다는 것이었다. 리모델링 이후인 2013년 새롭게 중국 주석에 선출된 시진핑의 방한 소식이 2014년 알려졌고 어느 호텔에 머물 것인지에 대해 국내 호텔업계는 술렁였다. 중국 주석 한 사람이 온다고 해서 매출에 큰 영향은 없겠으나 기업의 위상이 달라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국내 호텔업계는 관심을 기울였지만 한국을 방문한 시진핑의 선택은 호텔 신라였다. 정전 사건 이후 4년 만에 중국 주석을 맞이한 이부진은 시진핑의 일정 전반을 세밀하게 챙겼고 만족한 시진핑은 떠나기 전 이부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이 일로 명성을 회복한 호텔 신라는 중국 관광객들에게 명품 호텔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이부진은 경영자로서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모습을 보였고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할 줄 아는 모습도 보인 적이 있었다. 대표적인 예가 호텔 신라 한복 사건이었다. 2011년 유명 한복 디자이너가 호텔 신라 1층 레스토랑을 찾았다가 입장을 제지당한 일이 있었다. 입장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호텔 드레스 코드와 맞지 않는다는 것. 이 일은 SNS를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고 비난의 소리는 커져갔다. 이부진은 이때 직접 디자이너의 한복 매장을 찾아 호텔의 처사에 대해 사과했으며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녀가 약자를 배려했던 또 다른 예는 2014년 80대의 택시기사가 부주의로 호텔 신라 출입구 회전문을 차로 들이받은 적이 있었고 이때 4명의 직원과 투숙객이 부상을 당한 적이 있었다. 택시기사는 5천만 원의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는 했지만 당시 호텔 신라의 피해액은 5억 원 수준이었기에 4억 원이 넘는 금액을 택시기사가 변상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부진은 택시기사의 집안 상황을 알아봐달라 부탁했고 택시기사가 성치 않은 몸으로 반지하에 홀로 거주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택시기사의 상황을 알게 된 이부진은 호텔 신라 측이 직접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택시기사의 4억 원 변상 의무를 면제해 주었다. 같은 시기 땅콩 때문에 수모를 당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이건희 회장의 각별한 사랑을 받으며 성장한 이부진은 외모뿐만 아니라 불도저 같은 추진력의 경영 능력까지 아버지와 많은 부분이 닮아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 2001년 호텔 신라로 자리를 옮겨 현재까지 탈도 많고 말도 많았지만 이부진은 분명 경영자로서의 성과를 보여왔고 약자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며 현재 호텔 신라를 이끌어가고 있다.